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극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의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여성의 내면의 갈등과 엄마가 되고 싶은 절실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과감하고 잔인한 선택을 받아들였고, 그 비밀은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드러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은지입니다. 올해 28살이고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계속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 지수와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여러 번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고 정말 간절히 바랐지만 아이 소식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많이 슬퍼했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이번에 한 번만 더 검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입양을 생각해보자. 남편도 저만큼이나 아이를 원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둘 다야 너무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 민호 씨가 나와서 물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니?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시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번이 벌써 3번째 시험관 시술이었는데 또 실패라니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4년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절망했지만 결과는 항상 0이었죠. 또다시 절망 속에 빠졌고 아이에 대한 모든 꿈과 쏟아부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아이가 태어나고 부부가 함께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나도 한 번만이라도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얼마나 원했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운명은 왜 이렇게 험난할까요?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 가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결혼하고도 애 못 낳으면 갈아타야지. 뭐하러 데리고 살아? 4년이나 지났는데 애도 없고 예쁘기만 하고 애는 못 낳으면 소용없지. 지수야, 너희 큰형도 벌써 바꿨어. 이런 소리를 들은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하고 술을 마시고 나면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곤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되었고 오해와 상처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 보였고 모든 부담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남편 지수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대대로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아주 컸어요. 모두 말은 하지 않지만 남편도 저도 그 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만 생기면 남편 가족 모두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대를 이을 손자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저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저 역시 누구보다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냥 이혼해. 애 못 낳으면 젊을 때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아. 몇 년 더 지나면 나이 들어서 더 힘들어져. 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한때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남편 생각에 쉽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수많은 고난을 견뎌온 그 사람을 이런 이유로 버린다면 그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다시 한번 실망하고 지쳐서 거실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 시아버지 민호 씨는 김하의 마을에서 아주 보수적인 분으로 유명했어요. 여러 번 집안 어른들이 상황이 이렇다면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를 키워봐라. 애가 있으면 부부 사이도 좋아진다. 고 설득했지만 시아버지는 우리 집안에는 반드시 대를 이을 피가 필요하다. 며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입양한 아이를 데려와서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늘 대를 잇는 손자에 대해 집착했고 우리 치료비로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남편 지수는 광주에서 광산 노동자로 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고 그 때문에 불임 확률이 높다는 말도 들었죠. 1년 넘게 아이가 없자 우리 부부는 대형 병원, 개인 병원 모두 다니며 검사를 받았고
결국 모든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운명이 불행해서 이런 시련을 겪는 거라 여겼죠. 밤마다 남편을 달래며 우리 아버지와 이야기해서 입양을 해보자. 어릴 때부터 키우면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비록 내가 낳지 못했어도 잘 키우면 우리 가족이잖아. 라고 했지만 남편도 아버지의 성격을 알기에 망설였고 서로 말다툼만 반복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하고 남편은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탄광에서 일하다가 한두 주에 한 번 집에 왔어요. 집에는 시아버지와 저 두 사람뿐이었고 시어머니는 1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끔 시아버지는 저희보다도 더 초조해 보이곤 했습니다. 그는 비록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지만 가족을 위해 뭐든 해주는 분이었어요. 이번에도 시험관이 실패한 걸 알고 나서 많이 낙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시기에 저는 이혼해야 할까? 다른 남자를 만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외로움에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검사 결과지를 꼭 쥐고 천장을 바라보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방 밖에서 부르셨습니다. 은지야, 잠깐 나와서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너무 지쳐 있었지만 저는 억지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속으로는 또 입양 이야기 하시려나 싶었습니다. 이젠 우리 부부가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실에 나가보니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엔 생기가 없는 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 내 생각은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버지한테 말해보렴. 저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입양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버지가 몇 번을 말했니? 입양은 안 된다. 우리 집안의 피가 섞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반드시 박씨 가문의 피를 이어가야 해. 입양 같은 소리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저도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닌데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고 저는 속으로 혹시 내 잘못이었으면 진작에 쫓겨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모든 게 내 아들 잘못이지.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니 그냥 헤어지라고 해도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바람은 딱 하나야. 대를 잇는 손자만 있으면 된다. 입양을 하면 가문이 끊긴다. 시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이 이야기 네가 한번 들어봐라. 지수한테 말하지 말고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버지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그런데 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거죠? 두 분이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을 망설이다가 내가 지수 대신 내게 아이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남편 대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며느리고 남편의 친아버지이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인데 제발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나도 이 집안 걱정뿐이다. 내가 대신해서 아이를 만들면 박씨 가문의 피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수를 꼭 닮을 테고 가문의 피도 그대로다. 너도 엄마가 되고 지수의 아내로 남을 수 있다. 오직 너희와 이 집안의 미래만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제 머릿속이 멍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정말 현실인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진 채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요? 저는 아무리 아이가 간절해도 도저히 그런 선택은 할 수 없어요. 남편을 배신하는 거고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큰 잘못이잖아요.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면 저는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남편에게는 형제인 건가요? 아버지인 건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수치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화가 치밀고 몸이 떨려왔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수를 닮게 될 거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박씨 집안의 피를 잇는다는 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가 정말 지수와 이 집을 위해서라면 생각해 보아라. 저는 머리가 핑 돌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미친 상황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집안이 중요해도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제 아이를 원하지만 이런 방법은 싫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시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혼란스럽고 괴로운 마음에 휩싸여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 자신이 지금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엄마가 될 기회가 온다면 정말 저런 방법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정말 엄마가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남편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양 얘기는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뜻이 단호하더라. 네가 괜히 아버지랑 그 얘기 꺼내지 마. 두 분이 또 다툴까봐 걱정돼. 아버지도 나이 드셨으니 우리가 더 배려해야 해. 아이 문제는 차차 다시 생각하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저는 남편에게 응, 알겠어? 그냥 아버지와 얘기했을 뿐이야.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시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감수할 수 있을까? 시아버지 말대로 아무도 모른다면 남편도 가족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에 밤새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으로 말이 없었고 나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불편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밥맛도 없고 괜히 어색하기만 했어요. 밥을 먹다가 시아버지는 조용히 마당 쪽으로 나가 앉으셨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저 그 일 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뒤돌아보며 특별히 기뻐하거나 화내지도 않고 밥 다 먹고 나서 얘기하자 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스스로도 몰라 어리둥절하고 두려웠습니다. 밥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옆집에 사는 현우가 놀러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은지야, 동네 앞에 사는 은경 알지? 애 못 낳아서 남편이 남쪽 지방에 가서 일하다가 딴 여자랑 애를 낳았대. 결국은 집에 안 돌아오더라. 참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고생이 많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남편도 언젠가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시아버지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히 그를 부를 수도 없었고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진데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아직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분이 방에 들어와 침대 한켠에 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집에 우리 둘뿐이니 내일이면 지수가 집에 온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이야기가 또 떠올라서 남편이 혹시 나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다시 커졌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다. 결국 저는 이불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 제발 지금은 말고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불을 끄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한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공포와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멍한 상태로 저항하지 못한 채 그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심장만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올해 쉰둘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15년을 외롭게 살아온 그분의 욕망이 느껴졌고 한밤중의 침묵 속에서 저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과 남편이 다른 여자를 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수치심과 자괴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래도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남편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수치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혹시라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임신 확률이 낮다는 걸 알지만 기적을 기다렸고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려 애썼습니다.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여보, 자고 있어?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저는 나 아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못 받았어. 이제 막 올라왔어. 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나도 당신 많이 보고 싶어. 내일 집에 갈게. 라고 했고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껴안으며 힘들었지.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 왔어? 내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괜찮아. 들어가서 좀 쉬어. 내가 장 보러 다녀올게. 아버지는 방에 계셔. 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마주쳤는데 민망함과 불편함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수가 집에 왔으니 오늘 밤에 부부관계를 가지도록 해라. 혹시라도 아기가 생기면 모두가 행복한 거다. 이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식어있던 우리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주말 이틀을 집에서 보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 3월 드디어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었고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나 임신했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어와서 정말이야? 그때 집에 왔던 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나 봐. 너무 기쁘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숨기고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 나도 너무 행복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매우 기뻐하셨고 저는 그분의 돌봄과 관심을 받으며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 약속했어요.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시아버지에게 할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남편에게는 당연히 아빠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웃들이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지수씨, 아이 맞아? 예전부터 아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박신혜도 신기하네 라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흘러갔고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3살이 되었고 저는 겉으론 행복한 엄마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과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 시아버지의 관계를 볼 때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저에게도 더워 없이 다정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랑 할아버지를 정말 똑 닮았네. 나중에 효도해야 해 라며 행복해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복잡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언젠가 진실을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아들은 점점 더 자라났어요. 3살이 되어서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 지수는 아이를 무척 사랑하고 또 저를 더욱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꼭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흐뭇해하였고 시아버지도 늘 아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아빠랑 할아버지를 똑 닮았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나?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은 원래 아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나다니 정말 신기하다. 예전에는 지수가 불임이라고들 했는데 갑자기 은지가 임신해서 모두가 놀랐지. 라며 수군거렸어요.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행복한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커다란 불안과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들에게, 남편에게, 시아버지에게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야 하나? 매일 밤 그 고민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편은 아들이 점점 커가자 회사에서도 집 가까이로 정근을 신청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아들이랑 놀아주고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우리 아들, 아빠 사랑해. 나중에 아빠랑 할아버지한테 효도해야 한다? 응, 아빠 사랑해요. 라며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남편을 껴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을 연기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늘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끔씩 시아버지를 마주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하게 대화했지만 눈빛만은 서로 지난 일을 알고 있다는 묵묵한 동의를 나누곤 했어요. 시아버지는 늘 조심스럽게 저를 챙겨주었고 저 역시 절대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나 아빠, 할아버지를 부르며 해맑게 웃었고 이웃들도 어쩜 이렇게 둘을 똑 닮았냐. 정말 박씨 집안 피가 새긴 새다. 라며 감탄하곤 했어요. 저는 가끔씩 거울을 보며 내 얼굴에서 수치심과 슬픔, 그리고 모성애가 뒤섞인 표정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저와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었고 저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이가 크면서 혹시라도 혈액형이나 다른 이유로 비밀이 밝혀질까봐 불안했어요. 아들이 더 커가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언젠가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더욱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곁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고생해줘서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 아들도 너도 나의 전부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나도 오빠랑 아들밖에 없어. 라고만 속삭였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앞으로도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남편에게 혹은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혹시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이 나를 떠난다면, 혹은 아이가 나를 원망한다면,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편과 아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의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 이렇게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나만의 희생이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여성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저와 같은 길을 택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족, 용서, 사랑,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선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